동물농장 7. 살을 내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다. 험악한 날씨가 진눈깨비와 눈으로 변하고 그것이 서리로 되어 2월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인데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동물들은 다른 세계가 자기들을 주목하고 만일 풍차가 예정된 시기에 완성되지 못한다면 시기심 많은 인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비웃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 풍차의 재건을 노력했다. 인간들은 괘씸한 나머지 풍차를 파괴한 범인이 스노볼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벽이 너무 약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그 말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벽을 전처럼 18인치가 아니라 3피트의 두께로 쌓기로 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랫동안 채석장은 눈으로 뒤덮여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서리가 내리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작업은 다소 진전되었으나 워낙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동물들은 이전처럼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오래도록 추웠고 또한 언제나 배가 고팠다. 그래도 복서와 클로버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스킬러는 봉사의 기쁨과 근로의 신성함에 대하여 명연설을 하였지만 다른 동물들은 오히려 복서의 체력과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고 하는 그의 변함없는 부르짖음에서 용기를 얻었다. 1월이 되자 식량이 부족해졌다. 밀 배급량이 대폭 감소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자를 특별 배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흙과 짚을 조금 덮었기 때문에 수확해 놓은 감자의 대부분이 산같이 쌓인 채 얼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감자는 물렁물렁하고 색깔이 변해 먹을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 여물과 근대반으로 연명해야 하는 날이 며칠씩 계속되곤 했다. 굶주림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이 보였다. 이 사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부 세계에서 모르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풍차의 파괴 때문에 기운을 얻은 인간들은 동물농장에 대하여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냈다. 동물들은 모두들 허기와 질병 때문에 빈사 상태에 있으며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또 새끼까지도 죽이고 있다고 소문이 또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식량 사정의 진상이 외부로 새어나갔을 경우 좋지 못할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윈퍼씨를 이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제까지 동물들은 매주 찾아오는 윈퍼씨와는 전혀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수의 선발된 동물, 이 나폴레옹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넌지시 식량 배급이 늘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또한 나폴레옹은 창고에 있는 대부분의 곡식 저장 상자에 모래를 꽉 채우고 그 위에 살짝 곡식이나 여물로 덮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윈퍼를 창고 속으로 끌고 다니며 그 곡식 저장 상자를 슬쩍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는 완전히 계략에 걸려 동물 농장에는 식량이 조금도 부족되지 않고 있다고 외부 세계에 계속 알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월 하순이 되자 어디서든 어느 정도의 곡식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근래 나폴레옹은 거의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개는 농장 주택에 들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입구마다 사나운 얼굴을 한 개가 지키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밖으로 나올 때에는 6마리의 개가 삼엄하게 호위를 했으며 개들은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누구든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즉시 지저대는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에조차 얼굴을 보이지 않고 다른 돼지로 하여금 명령을 전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퀼러는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한 암탉들에게 알을 바치도록 하라고 발표하였다. 실은 나폴레옹이 윈퍼를 통하여 매주 400개의 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각 대금으로 여름이 되어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먹을 만큼의 곡식과 밀기울을 사들일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암탉들은 이 발표를 들었을 때 맹렬히 항의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희생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들어왔지만 그것이 현실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 봄에 포란을 위해 한 배의 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알을 걷어들이는 것은 사륙행위라고 항의했다. 존스의 추방 이래 처음으로 반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검은색 미노르카 종인 3마리의 젊은 암탉을 선두에 세우고 암탉들은 나폴레옹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으로 나왔다. 그들이 취한 방법은 석가래로 날아 올라가서 알을 낳고 그것이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재빨리 냉혹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암탉에 대한 사료의 배급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단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암탉에게 주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명령이 완전히 시행되도록 개들이 감시의 임무를 맡았다. 암탉들은 닷새 동안 버티었으나 엿새째에는 항복하고 둥우리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9마리의 암탉이 죽었다. 그 시체는 과수원에 매장되었고 사망 원인은 콕시디움 때문이라고 발표되었다. 윈퍼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계란은 지체 없이 인도되었고 그 이후 매주 한 번씩 알을 운반하기 위해 자파상의 포장마차가 농장을 드나들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스노볼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는 폭스우드나 핀치필드 중에 어느 한 농장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떠들었다. 이즈음 나폴레옹과 인근 농장주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다소 호전되었다. 동물농장 안뜰에 10년 전 너도밤나무를 베어서 산같이 쌓아둔 목재가 있었다. 그것은 잘 건조되어 있었으므로 윈퍼는 나폴레옹에게 그것을 팔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빌킨턴 씨와 프레덱 씨도 모두 그 목재를 탐내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 팔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주의하여 보니 그가 프레데릭 씨와 협정을 맺으려 하면 항상 스노볼이 폭스우드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떠들고 그의 마음이 필킹턴 씨 쪽으로 기울면 스노볼은 핀치필드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떠들었다. 초봄이 되었을 때 돌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스노볼이 밤을 틈타 가끔 농장으로 몰래 숨어들곤 했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너무나 불안해 자기들 우리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소문의 내용은 그가 매일 밤 어둠을 틈타서 숨어들어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는 밀을 훔치고 우유통을 뒤엎어버리며 알을 깨뜨리고 묘판을 짓밟으며 과일나무의 껍질을 벗겨버린다는 것이었다. 어떤 잘못이 일어나면 대개는 스노볼의 탓으로 돌려졌다. 창문 유리가 깨지거나 배수구가 막혀도 누군가가 무조건 스노볼이 밤에 숨어들어와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창고의 열쇠를 분실했을 때도 온 농장에 있는 동물들은 틀림없이 스노볼이 우물 속에 던져버렸을 것이라고 믿었다. 정말 묘하게도 잃어버렸던 열쇠가 밀기울 자루 속에서 발견되었는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었다. 암소들은 입을 모아서 스노볼이 자신들의 외양간에 숨어들어와서 자신들이 잠자고 있는 틈에 우유를 짜갔다고 보고했다. 그의 겨울 극성을 떨었던 쥐들도 스노볼과 결탁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행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개들을 데리고 출발하여 농장의 건물을 면밀히 시찰하면서 한 바퀴 돌았다. 다른 동물들은 신뢰가 안 될 정도의 거리에서 그 뒤를 따랐다. 나폴레옹은 두세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스노볼의 발자국을 발견하려고 땅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그는 냄새로 스노볼의 발자국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구석으로부터 창고, 외양간, 닭장,
야채밭까지도 냄새를 맡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스노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코끝을 땅바닥에 대고 여러 번 깊이 냄새를 맡고는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스노볼이다. 여기도 왔었다. 냄새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노볼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개들은 일제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내었다. 동물들은 완전히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마치 스노볼이 주위에 온 공기 속에 퍼져 있어서 갖가지 해를 입히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위협하고 있는 듯 여겨졌다. 저녁 때 스킬러는 일동을 모아놓고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부터 중대한 뉴스를 여러분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동지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깡충깡충 뛰면서 스킬러는 소리쳤다. 매우 가공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노볼은 핀치필드 농장에 프레데릭에게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프레데릭은 언제라도 우리들을 습격하여 우리들의 농장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시작되면 스노볼은 그의 안내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경악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노볼의 배신이 그의 허영과 야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노볼은 처음부터 존스와 한패였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존스의 스파이였습니다. 그 증거가 그가 놓고 간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나로서는 이것이 실로 많은 것을 밝혀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외양간의 전투 때 그가 어떻게 우리들을 패배시켜 멸망하도록 계획했었는지, 다행히도 그 계획은 실패했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악랄한 일과 비교하면 스노볼이 풍차를 파괴했던 일은 좀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동안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외양간 전투 때 스노볼이 선두에 서서 분전한 것, 불리해질 때마다 모두를 모아서 격려한 것, 존스가 발사한 산탄이 그의 등에 스쳐 상처를 입었을 때 조금도 굽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사실과 스노볼이 존스와 한패라는 사실이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별로 질문을 한 일이 없는 복서조차 고개를 가웃할 정도였다. 그는 앉아서 앞다리를 밑으로 구부리고 눈을 감고 안간힘을 쓰며 생각을 하려고 했다. 그건 믿을 수 없군. 그건 믿을 수가 없군 하고 그는 말했다.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는 용감하게 싸웠소. 나는 분명히 이 눈으로 보았소. 우리들은 그 직후에 그에게 동물영웅 훈장 제1급을 수여하지 않았던가요? 동지,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이었소. 그것은 이제는 알게 되었소. 우리들이 발견한 비밀 문서에 그 사실이 적혀있소. 그는 우리들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 하였던 것이오. 하지만 그는 부상을 당했었소 하고 복서는 말했다. 피를 흘리면서 뛰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은 모두 보았을 것이오. 그것도 각본의 하나였소 하고 스킬러가 소리쳤다. 존스의 총알은 스쳤을 뿐이오. 만일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다면 그가 직접 쓴 것을 보여주겠소. 각본에 따르면 위급할 때 스노볼이 퇴각 신호를 하고 진지를 적의 수중에 넘기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오. 또 그의 계획은 조금만 더 했으면 성공할 뻔했소. 동지 여러분, 만일 우리의 영웅적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가 없었더라면 그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오. 존스와 그 일당이 안뜰로 쳐들어왔을 때 스노볼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도망쳐 많은 동물들이 그 뒤를 쫓던 일을 잊었소. 그리고 동지 나폴레옹이 인간을 죽여라 하고 외치면서 존스의 다리에 덤벼들었던 것을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죠. 스킬러가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쳤다. 스킬러가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하자 동물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떻든 그 전투에서 상황이 위급해지자 스노볼이 돌아서서 달아나던 것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복서는 여전히 약간 미심쩍은 것 같았다. 나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배신자였다고는 믿을 수 없소 라고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 후 그의 행동은 다르고
그러나 외양간의 전투 때 그는 훌륭한 동지였다고 믿고 있어. 우리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는 하고 스킬러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였다. 스노볼은 처음부터, 즉 봉기를 구상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스의 앞잡이였다고 확실하게 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다르지 하고 복선은 말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틀림없겠지. 그것이 참된 생각이오 동지 하고 스킬러도 소리쳤다. 그러나 그가 자꾸 반짝이는 눈으로 험상궂게 복서를 흘기 노려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동장에 여러분에게 특히 경고하겠는데 눈을 크고 넓게 뜨고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쩐지 스노볼의 스파이 몇몇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 속에 숨어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는 가다가 되돌아서서 말했다. 그로부터 나흘 후 오후 늦게 나폴레옹이 모든 동물은 안뜰로 집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모두 집합하자 나폴레옹은 2개의 메달을 목에 걸고 9마리의 커다란 개를 이끌고 농장주택에서 나왔다. 개들은 그의 둘레를 돌면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으르렁거렸다. 이제부터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있어 동물들은 오직 묵묵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폴레옹은 위험있는 눈초리로 일동을 바라보고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즉시 개들은 앞으로 뛰어나가 4마리의 돼지의 귀를 물고 고통과 공포로 비명을 지르는 것도 상관없이 나폴레옹 앞으로 끌어냈다. 그 돼지들의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를 맛본 개들은 한동안 마치 미친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중 3마리가 갑자기 복서에게 덤벼들었다. 이것을 본 복서는 커다란 발을 내밀어 1마리를 공중에서 받아내고 땅바닥에 눌러버렸다. 짓눌린 개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다른 2마리는 꽁지를 사리고 도망쳤다. 복서는 이 개를 죽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알려달라는 듯 나폴레옹의 얼굴을 보았다. 나폴레옹은 안색이 변하는 듯 했으나 엄한 투로 즉시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복서가 발을 들자 그 개는 상처를 입은 채 울부짖으며 슬금슬금 도망쳤다. 이윽고 소란도 가라앉았다. 4마리의 돼지는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그 4마리 돼지는 나폴레옹이 일요일 총회를 폐지하였을 때 항의했던 돼지였다. 더 이상 재촉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스노볼이 추방된 이후 자기들이 은밀히 스노볼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며 스노볼과 공모해서 풍차를 파기했고 또 그와 함께 동물농장을 프레데릭 씨에게 인도할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또 스노볼이 은밀히 그들에게 자신은 훨씬 이전부터 존스의 첩자였다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고백을 끝내자 즉시 개들이 덤벼들어 그의 목을 물어버렸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사나운 목소리로 다른 동물들 가운데 자백할 자는 없느냐고 물어세웠다. 달걀을 둘러싼 반란 미수 사건의 주모자였던 3마리의 암탉기 앞으로 나섰어 스노볼이 꿈에 나타나 나폴레옹의 명령에 거역하도록 자기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들도 역시 처형되었다. 그리고 1마리의 거위가 앞으로 나가서 지난해 수확할 때 미리삭을 6개 감추어 두었다가 밤에 몰래 먹었다고 고백하였다. 다음엔 1마리의 양이 식수로 사용하는 연못에 오줌을 쌌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스노볼이 선동했다는 것이었다. 또 그 밖에 2마리의 양은 특히 열렬한 나폴레옹의 숭배자인 나이 많은 염소가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를 화롯불 주위로 빙빙 몰며 쫓아다녀 죽게 만들었다고 자백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자백과 처형이 계속되었고 그 사이 나폴레옹의 발 아래에는 시체 더미가 생기고 둘레에는 존스 추방 이래 완전히 없어졌던 피비린내가 나는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돼지와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물러갔다. 그들은 놀랐고 한편으로는 서글퍼졌다.
스노볼과 결탁하고 있었던 동물들의 배신 행위와 방금 자신들이 본 그 참혹한 처형의 광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큰 충격이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예전에도 그러한 참혹한 광경은 가끔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자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한층 더 끔찍스럽게 여겨졌다. 존스가 떠난 이후로 오늘까지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인 예는 없었다. 들쥐 한 마리조차 목숨을 잃은 일이 없었던 것이다. 동물들은 절반쯤 완성된 풍차가 서 있는 언덕으로 갔다. 그리고 마치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듯 서로 몸을 붙이고 일제히 옆으로 누웠다. 클로버, 뮤리엘, 벤저민, 암소들, 양들, 거리와 닭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다. 오직 고양이만이 나폴레옹의 집합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자취를 감추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복서만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검고 기다란 꼬리로 계속 옆구리를 두들기며 이따금 나지막한 소리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아무래도 모르겠어. 이 논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마 우리들 자신 가운데 뭔가 나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것을 고치려면 내 생각이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 나는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복서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에게서 떠나 채석장으로 걸어갔다. 채석장에 도착하자 그는 계속 두 짐의 돌을 모아서는 풍차 건설 현장까지 끌어다 놓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동물들은 조용히 클로버의 곁에 앉았다. 그들이 앉아 있는 언덕 위에서는 인근 마을을 모두 둘러볼 수가 있었다. 동물농장의 대부분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도로 쪽으로 뻗쳐있는 기다란 목장, 목초밭, 덤불, 물 마시는 연못, 어린 밀이 빽빽하게 들어선 푸르고 산뜻한 경작지, 굴뚝에서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올라가고 있는 농장 건물의 붉은 지붕들이 보였다. 멋있고 맑은 봄 저녁이었다. 풀이 돋아나기 시작한 울타리는 옆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농장이 자기 자신들의 것이고 이 농장의 구석구석이 자기들의 소유인 것을 생각하니 적지 않은 경외감이 들었다. 이 농장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장소로 보였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언덕 중간을 내려다보고 있는 클로버의 눈에는 눈물이 개어 있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다. 지금부터 몇 년 전 우리들이 인간들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버티고 있을 때 우리들은 결코 이와 같은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메이저 영감이 우리들을 분기시켜 봉기하라고 선동하던 그날 밤 우리들이 마음에 그린 것은 결코 이와 같은 가공할 참혹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동물들이 굶주림과 채찍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평등하며 각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 있던 그날 밤 내가 새끼 오리들을 앞다리로 지켜준 것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주는 그러한 동물들의 사회상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여서 아무도 마음먹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사납게 으르렁대는 개들이 활개를 치면서 자기 친구가 어떤 죄를 자백하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끔찍한 시절이 되었다. 나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명령에 거역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상태라도 존스 시대에 비교해보면 훨씬 좋으니까 인간들의 복기만은 어떻게든 저지해야 된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성실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며 나폴레옹을 지배자로서 인정할 작정이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다른 모든 자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온 것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풍차를 건설한 것도 존스의 충탄에 몸을 내맡긴 것도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노래라도 부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다소는 느껴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있던 다른 동물들도 박자를 맞추어 계속해서 3번이나 불렀다. 그러나 천천히 슬픔에 잠겨 노래했다. 그들이 꼭 3번째 노래를 끝냈을 때 스킬러가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중대한 임무를 띄고 왔다는 듯한 얼굴로 그들 쪽으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폴레옹 동지의 특명에 의하여 영국의 동물들은 폐지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금지된다고 선언하였다. 동물들은 그저 아연할 뿐이었다. 왜 그러오? 하고 뮤리엘이 물었다. 벌써 필요 없게 되었어 동지 하고 스킬러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국의 동물들은 봉기의 노래였지. 그런데 봉기는 이미 완성하였어. 오늘 이후 이루어진 배신자들의 처형이 그 마지막이었어. 우리들은 밖의 적과 안의 적을 섬멸했어. 우리들은 장래 더 좋은 사회가 탄생하도록 바라는 마음을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로 나타낸 것이오. 그런데 그 사회는 이미 이루어졌어. 그래서 분명히 이 노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 그들은 깜짝 놀랐으나 몇몇은 반대를 할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양들이 언제나처럼 내 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 라고 몇 분 동안 계속해서 합창을 했으므로 토론은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영국의 동물들의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에 시를 쓰는 미니머스가 다른 노래를 만들었다. 그 첫머리는 다음과 같았다. 동물농장이여 동물농장이여 그대 내가 지켜주리. 그리고 이 노래는 매주 일요일 아침 길을 개항한 후에 불렀다. 그러나 웬일인지 노래의 가사나 곡조가 동물들에게는 영국의 동물들만큼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자주